오늘은 제가 이제 그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항상 피하려고 했던 수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턱 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이제 그 문제의 상악동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항상 피하려고 했던 수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턱 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이제 그 문제의 상악동이라고 하는, 거기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뼈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어떻게든 뼈를 찾아서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거기다가 뼈를 이식한다거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상악동 거상술로 수술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케이스를 그냥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항상 화면은 반대고요. 여기가 오른쪽 위에 어금니고요. 이렇게 상악동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만 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임플란트를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이 상악동 건드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뒤에 자리는 물론 또 이 뒤에다가 뭐 상악동 피해서 해가지고 치아를 3개 만들 수 있지만, 이 뒤에는 너무 어렵고 뼈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뒤에서 한다는 건 너무 무리라서 이제 이렇게 상악동을 뚫고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한 반 정도는 자기 뼈에, 반 정도는 상악동 위로 임플란트를 올려야죠. 그러려면 이 여기다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상악동이 왜 가장 어렵냐면요, 이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상악동 이 라인에 이제 계란 보면 저희가 껍질을 까면 얇은 막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한 뼈를 뚫으면 바로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찢어지지 않게 싹 들어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상악동에는 이 코랑 바로 여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막을 안 찢어지면서 살짝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 상악동 안에 있는 염증들이 임플란트나 이식한 뼈에 영향을 줘서 그냥 뭐 바로 염증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상악동 거상술은 웬만하면,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잘 못할 때는 뭐 한 15년 전 이럴 때는 뭐 무서워서 못했죠. 지금은 이 디지털로 상악동 거상술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잇몸이 좋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수술에서는 잇몸을 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잇몸을 안 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고, 그게 이 디지털의 아주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제가 이런 얘기는 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째지 않고 상악동에다가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넣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먼저 디자인한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아까 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임플란트를 그냥 딱 넣는 걸로 계획을 했죠. 비교를 해보시면 앞에 거는 여기 뼈가 충분히 이렇게 탁 있기 때문에 됐고, 뒤에 거 반 정도는 자기 뼈에, 반은 상악동 위로 들어갑니다. 이 디지털 장점이요, 상악동이란 여기가 아까는 이제 이 정면에서 본 거, 이게 측면에서 잘라서 보는 건데, 이렇게 라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이 더 뼈가 더 두꺼운 거죠, 이쪽보다. 그래서 디지털은 이런 것까지 내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까지 아날로그 수술을 하면서 저 위치로 뚫어야겠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은 이렇게 하고 가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좀 떠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런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자, 실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왜 제가 유튜브에 잘 안 했냐면, 보통 이거 강의할 때도 이 상악동 거상술은 베이직 코스, 기초하고 어드밴스 코스, 그러니까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그 코스에 들어가는 거라 일반인들한테 설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안 했거든요. 요거를 저도 이제 수술할 때 붙여놓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대충 봐도 이건 잇몸 뼈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잇몸이고 살이고 여기가 뼈죠. 이거는 이제 도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살, 여기가 뼈. 그러면 일단 살부터, 잇몸을 째지 않고 살부터 첫 번째 단계에서 펀칭을 하죠. 뻥 살만 뚫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 상악동을 이 빨간 선 위에가 막이 있는데 저기를 바로 뚫는 게 아니라 조금씩 뼈를 넓힌 후에 점점 가까이 가서 이제 이 가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1mm씩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상방 전진이라고 볼 수 있죠. 1mm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1mm만 탁 뚫습니다. 그러니까 퐁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니라 딱 1mm만 뚫리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막을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드릴도 상악동 전용 드릴을 사용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디지털로 잇몸을 째지 않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막을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 살짝 구멍을 뚫고 약간 뼈가 어디 뚫린 데다가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셀라인으로 저기를 쭉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막이 찢어지지 않고 볼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 위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란 껍질에서 뭔가 물이 나와서 찢어지지는 않고 볼록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압 거상이라 그래서 물을 쏴가지고 요즘은 많이들 아시니까 뭐 이해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게 싹 들어 올려지면 약간씩 들어 올리면 생각보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개통하고 요 거상이라고 써져 있는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위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잇몸을 째지 않고 잇몸에 구멍 뚫어서 그 안에 뼈만 뚫고 막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뼈를 이식하는 거죠. 여기를 볼록 이렇게 이식을 되면 그 막이 이제 딱 올라간 채로 딱 이렇게 산처럼 되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넣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넣고 잇몸을 째지 않고 디지털을 이용한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딱 정확하게 입천장 쪽 뼈가 많은 쪽으로 들어갔고 여기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이게 뼈입니다. 이게 볼 쪽이었고 임플란트도 아까 여기가 더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이 들어 올려지고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넣었던, 이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뼈도 상악동 내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까지 같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계란 껍질 같은 막이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텐션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텐션이 느껴지면서 안 찢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했을 때 그 쾌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만 느끼는 쾌감이긴 할 텐데, 왜냐면 이게 찢어지면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찢어지면 뼈를 이식을 해도 그 찢어진 대로 다 빠져나가서 코로 나옵니다.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나오고 염증이 생길 확률도 높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케이스는 잇몸을 아예 째지도 않고, 원래 째도 상악동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을 동시에 하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디지털을 이용한 가이드를 사용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